번째로 사족보행 발표를 하게 된 주철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불법 주정차를 주제로 한 공익 서비스 리파킹입니다. 서비스 이름은 어, 네. 서비스 이름은 리포트와 파킹의 합성어로 신고와 주차 구역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거리에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 배달원들이 많은데 신고 과정이 복잡해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큰 페인 포인트를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법 행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 유저 리서치를 불법 행위 신고 관련 유저 리서치로 진행하게 됐고 온라인 설문조사와 유저 인터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하던 사람도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신고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신고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체 신고 중 불법 주정차 신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불법 행위 중 불법 주정차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리서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미 불법 주정차 신고량은 폭발적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고, 실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고 과정을 개선하여 신고량을 늘리는 것만이 해답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돼 불법 주정차 관련 불법 주정차와 관련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 후 불법 주정차 관련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결과 신고를 하여도 불수용이 된다는 큰 페인 포인트를 접하게 됐고 저희는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한 결과 6년째 신고가 불수용된 비율이 33%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3건 하면 1건이 불수용되는 문제가 6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주차 금지 구역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 리서치를 통해 만들어진 저희 서비스의 사용자인 이양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양면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근데 운전자 중에 불법 주정차 안 해본 사람 없을 텐데. 물론 남에게 피해가게 주차하는 건 저는 계속 신고할 생각입니다. 이렇듯 불법 주정차와 신고 둘 다 하는 사람을 저희는 퍼소나로 선정을 했고 이 퍼소나가 느낀 페인 포인트는 아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고 시 잦은 불수용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특정 시간에만 주차가 가능한 줄 몰랐다는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즈는 불수용되지 않게끔 확실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 가능 구역인지 알기 원한다는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앞선 리서치를 통해 저희가 얻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저희 서비스는 불수용 신고 건수를 줄이고 주정차 금지 구역을 몰라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솔루션을 기획해 봤습니다. 저희는 신고 플로우에서는 2가지를 구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차 상태임을 인증하기 위해 차량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불법 주정차 유형에 따라 1분에서 5분을 기다린 뒤 사진 한 장을 더 찍어야 신고가 수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분에서 5분에 대한 대기 시간을 콘텐츠와 알림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기획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신고를 해도 불수용된다는 페인 포인트 때문에 촬영 후에도 가이드를 볼 수 있게끔 하여 불수용 확률을 줄일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고 플로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은 홈입니다. 홈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고 유형을
하나 클릭을 하면은 촬영 전 사전 가이드가 나오게 되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신고 지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촬영 전 사전 가이드는 스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아래 하단처럼 가이드를 보여줘 내가 찍은 사진을 직접 가이드라인과 비교함으로써 수용 확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두 번째 사진을 찍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며 차량 번호와 차량 위치 그리고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기획을 했고요. 두 번째 사진을 찍기까지 만약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남아 있다면 하단과 같이 불수용 사례 모아보기를 통해서 불수용 확률을 낮추게끔 구상을 해봤고 또한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두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유저 편의성을 개선시켰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입장에서의 as is to be입니다. 저희는 주정차 가능한 구역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숨은 주차 구역과 허용 시간을 제공하여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기획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투비가 반영된 주차구역 관련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차장과 도로의 주차구역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파란색 네모로 가격, 남은 자리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도로의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만약에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면 초록색 선으로 그리고 만약에 불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면 회색 선으로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UI를 기획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 기능에 대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의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차 가능 시간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시각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주 가는 주차구역을 즐겨찾기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은 알림을 설정하여 남은 주차 허용 시간이 보여지고 만약에 또 30분 전에 알림을 다시 보내 사용자가 주차를 했다가 깜빡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기능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서비스를 총 4분에게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사용성 테스트 결과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촬영 부분입니다. 사진 촬영 부분에서는 추가 사진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했고 남은 시간을 제한 시간 등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사진 등록에서 보여지는 이제 남은 시간 표기를 없애고 두 번째 사진 촬영 시 남은 시간과 사진 한 장을 더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UI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 아이콘을 누르면 사진을 왜 또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달창으로 띄워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촬영 후 제공된 가이드에서 아래에 이 빨간색 테두리, 이 사진들이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가이드 사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사진이 아니고 자신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았다고 하여서 저희는 예시 사진이란 글자가 써진 버튼을 플로팅하여 가이드 사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사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까지 함께 보여주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선 후 랜딩 페이지를 48시간 동안 인스타그램 광고, 디스콰이어, 그리고 오픈 채팅, 마지막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배포한 결과 242명이 방문을 하였고 서비스 오픈 알림 신청을 받겠다고 이메일을 남긴 분들은 아쉽게도 8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방문 수에 비해 왜 전환율이 이렇게 낮았을까에 대해서 레슨런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신고 도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리서치를 까보니 수요는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결과, 저희가 한 인스타그램 광고 결과 1746명에게 도달을 했고 클릭수는 1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릭률, 즉 CTR은 7.8%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한 12개 도메인에서의 CTR 평균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CTR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림 신청으로의 전환율이 6.6%밖에 저희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만약 30대에서 50대를 타겟으로 했다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광고 노출 연령대를 20대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광고 결과를 보니 35세에서 64세의 도달 비율이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출 연령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했다면 전환율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여 이런 가설을 세워봤고요. 두 번째 가설은 만약 랜딩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했다면 어땠을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한 실제 작동 화면을 GIF로 만들어 넣는 것과 이전 신고 서비스와 주차 구역 찾기 어려움에 대한 기존의 페인 포인트를 랜딩 페이지 기능 설명 앞단에 미리 설명을 했다면 좀 더 나은 결과, 즉 전환율, 높은 전환율을 얻지 않았을까 하고 회고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저희가 직접 이 가설을 테스트를 해봤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여 이런 식으로 회고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 팀 소개와 회고를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